자, 인수분해와 인수분해 공식이라는 새로운 단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곱셈 공식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하면 이 단원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두 단원이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곱셈 공식 꼭 잘 정리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221 인수분해의 뜻입니다. 자, 인수분해가 과연 무엇인지 그 뜻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장 한번 펴볼게요. 연습장 한번 펴보고, 자, 예를 들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2를 자, 이렇게 해서 뭘로 만드는 걸 배웠냐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로 만드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봐요. 자, 여기는 지금 당식 두 개의 당식이 곱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쵸? 그걸 지금 하나의 당식으로 우리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즉, 자, 두 개 이상의 당식의 곱을 풀어가지고 하나의 당식으로 만드는 것. 이 과정을 우리는 앞에서 전개라고 배웠어요. 됐나요? 전개. 자,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식을 보고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와 같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는 하나의 다항식이죠.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생긴 하나의 다항식을 어떻게 바꿔준 거예요?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바꿔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밑에다 쓸게요. 이렇게 만드는 걸 인수분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수분해.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생긴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전개였다면 반대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요 방법으로 다시 바꿔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얘는 전개의 역과정이다 라는 말이 가능하겠죠. 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인수분해 별거 아니에요. 그쵸? 전개의 역과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잠시 선생님 숫자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6은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했어요? 소인수분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소인수분해라고 했었죠. 됐나요? 그리고 2랑 3을 각각 6의 인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여기서 인수의 의미는 약수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하게 쓰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름 보세요. 비슷하죠? 여기 인수분해가 있네? 소자만 붙었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인수분해를 배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인수분해도요. 요렇게 하나의 숫자를 두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난 게 소인수분해였다면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숫자에서 2와 3을 인수로 불렀듯이 자, 여기서도 인수라는 게 있어요. 인수라는 거. 뭐가 인수냐면 x 플러스 1하고요. x 플러스 2가 뭐의 인수겠어요? 그쵸? 얘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라고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자, 여기 숫자에서 6의 인수의 의미를 갖는데 인수는 약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그러면 6의 약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2랑 3도 6의 약수지만 1과 6 자기 자신도 6의 약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다항식에서 인수도 똑같아요. 자, 여기 있는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2도 이 다항식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이지만 누구도 자, 1과 얘 자기 자신 있죠. 자기 자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도 이
i의 인수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인수가 총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됐다면, 자, 우리 책 보면서 줄 긋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우리는 두 개 이상 다항식의 곱을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걸 전개라고 했다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한다. 자, 인수분해를 했을 때 각각의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처음 있는 다항식에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한다. 됐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긴 걸 요렇게 만드는 게 전개였다면, 반대로 x제곱 플러스 3x를 보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로 바꾸는 게 인수분해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과정이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요.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인수라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의 인수는요,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도 되고 x 플러스 2도 되고, 그리고 1과 자기 자신도 인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의 의미 잘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자, 우리가 보통은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식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얘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다항식인 거 맞죠? 하나의 다항식이고요. 항은 몇 개가 있어요? 2x 제곱이라는 항이 하나 있고 마이너스 4x라는 항이 하나 있어서 항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한다면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뭔가 곱하기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하냐고 하면, 첫 번째는 공통인 인수를 찾아내야 돼요. 공통인 인수. 자, 공통인 인수 찾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자, 여기서 각각의 항을 확인합니다. 2x 제곱이라는 항은 2 곱하기 x 곱하기 x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나요? 자, 마이너스 4x라는 항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두 개의 항에서 공통인 부분이 지금 보이나요? 네, 보이죠. 여기도 2x가 있고 여기도 2x가 있어요. 그러면 각 항에서 공통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2x, 얘를 둘 다 각각의 항에 다 들어가 있는 걸 공통인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걸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학년 때 분배법칙의 과정 AB 플러스 AC는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A로 묶고 B 플러스 C로 묶어내줄 수 있다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우리 식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2x 들어있고 여기도 2x 들어있으니까 2x로 묶어내준 다음에, 자, 여기 곱하기는 생략해도 되니까 지우고 얘기할게요. 자, 앞에는 2x가 나가면 뭐가 남아요? x만 남죠. 그럼 x 하나 하시고, 그 다음 뒤에는 2x 나가면 뭐가 남아요? 부호까지 챙겨서 마이너스 2가 남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 뒤에 남아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색깔 똑같이 쓸게요.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주고 나면 어때요? 분명히 더하기 빼기로 막 연결돼 있는 하나의 다항식이, 이만큼 하나의 다항식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곱하기만으로 지금 딱 연결시켜 버린 거 맞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다 한 다음에 인수분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뭔가 더 할 게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고 하면, 인수분해를 다 했을 때 더하기나 빼기는 무조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더하기나 빼기가 막 이런 식으로 밖에 막 나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렇게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더하기나 빼기가 괄호 밖에 나와 있어서는 안 돼요. 괄호 밖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네, 괄호 밖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건 딱 곱하기만 괄호 밖에 나와 있을 수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다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할 때는 혹시 괄호 밖에 나와 있는 더하기나 빼기가 눈에 띈다면 이건 인수분해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라라고 하면 공통인 인수를 찾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배법칙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해 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 인수분해의 기본은 뭐다? 공통인 인수 찾기입니다. 자, 우리 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에서는요, 가장 인수분해 기본은 공통인 인수를 찾는 것이다. 됐나요? 자, 물론 공통인 인수가 없어도 인수분해 되는 것이 훨씬 많지만 인수분해하라는 문제를 대하면 일단 뭐부터? 공통인 인수부터 찾아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파란 네모 박스 한 잠깐 봅시다.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인수분해다. 자,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이 돼야 되니까 자, 인수분해 된 식을 확인했을 때 더하기나 빼기는 무조건 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괄호 밖에는 곱하기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곱하기만 막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인수분해는 전개의 역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된 식에서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 얘하고 얘가 인수인 거예요. 그러고 또 누구도 인수라 그랬어요? 1과 자기 자신도 인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할 때는요, 공통인수 찾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 다음 분배 법칙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봅시다. 확인 문제 보면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식이 요렇게 됐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것인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다항식이 괄호라고 한다면 얘를 인수분해해서 뭐가 된 거예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된 거예요. 자, 인수분해된 식 보세요. 괄호 밖에는 곱하기만 있어야 되죠.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괄호 안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봐요. 이 식을요, 요렇게 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인수분해의 역과정. 자,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했죠? 전개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요 식이 괄호가 어떤 식이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개해보면 되겠죠. 자, 우변 전개하면 뭐 돼요? x 플러스 2는 x제곱 플러스 2x죠. 그러면 애초에 우리는 이 x제곱 플러스 2x라는 식을 인수분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은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인수를 모두 구하여라. 인수는 뭐라고요? 우리가 인수분해 했을 때 이렇게 된다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 각각 x도 인수고 x 플러스 2도 인수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1 하고요. 누구요?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 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이거 전체가 자기 자신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인수다라고 하면 돼요. 혹은 이거 전개해가지고요.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2x가 인수다라고 말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여라 라고 했네요. 다음 식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하여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xy 마이너스 x제곱. 자, 인수분해할 때 뭐부터 하시라고요? 인수분해할 때는 무조건 공통인수 찾기가 1번이죠. 공통인수 찾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분배법칙 해주는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이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공통인수 찾아볼게요. 자, 지금 이 다항식은요, 항이 몇 개예요? 항이 여기 xy항 하나 있고 마이너스 x제곱항 있죠? 그러면 두 항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 지금 x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도 x 하나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x 곱하기 y인 거고요. 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뒤에 쪽의 항은. 그러면 공통인 거 x로 묶어줄게요. x로 묶어주면 앞에는 y 남고요. 뒤에는 x 남는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마이너스도 무조건 챙겨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x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2a-ab 플러스 ac. 얘는 너무 잘 보이죠. 항은 일단 몇 개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때 각 항의 공통인수 바로 보이네요. 뭐가 보여요? a 있고 a 있고 a 있고
자, 그러면 A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남았으니까 2.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는 B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구도 챙겨가야 돼요. 네, 마이너스 챙겨가야 되죠. 마이너스 B. 그 다음 세 번째 항에서는 C. 그래서 플러스 C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A제곱 B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AB제곱. 자, A제곱 B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AB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각 항이 3개가 있는데요. 공통인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A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A 2개, A 2개, 여기는 A 하나 있네요. 그러면 3개 다 공통인 건 A 하나만 공통이네요. 자, 그러면 A는 일단 묶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에 B 들어있고, B 2개, 2개니까 공통인 건 B 하나죠.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AB로 묶으면 여기는 뭐가 남아요? A가 남죠.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자, 두 번째 항에는 AB로 묶으면 A 하나 남고 B 하나 남고, 그 다음 세 번째 항에는 AB로 묶으면 B 하나 남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 자, 3x x-1 플러스 6y의 x-1. 자, 이 문제는 조금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문제를 선생님 조금 바꿔서 이렇게 써볼게요. 3x랑 라지 a 플러스 6y랑 라지 a였다면 여기 a가 공통인 게 딱 보여서 공통인 수는 a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것처럼 a가 이렇게 하나의 두 개의 항으로 연결된, 관로로 연결된 두 개의 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얘들은 공통인 인수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흔히 빠뜨리기 쉬운 게 x-1, x-1은 공통인 수 찾았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뭘 자주 빠뜨리냐면 숫자를 잘 안 봐요, 여러분들이. 자, 숫자를 보세요. 여기 3 있죠. 여기 6 있죠. 그러면 뭐가 공통이에요? 얘는 3이 들어있고 여기는 3 곱하기 2잖아요. 그쵸? 그러면 3도 공통인 인수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통인 인수는 일단은 3 하고요. x-1 하고요. 둘 다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고 나면 앞에서는 볼게요. 3 나갔고 x-1 나갔으면 뭐 남았어요? x 혼자 남았네요. 그러면 x 혼자 하나 남았고 뒤에서는 3 나갔으니까 2와 2가 남겠네요. 그래서 플러스 2y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인수분해가 다 된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수분해된 식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확인해 보니까 인수분해된 식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전부 어디 들어가 있어요? 괄호 안으로 무조건 이렇게 괄호 안에 다 들어가서 얌전히 있어야 되고요. 괄호 밖에 나와 있는 건 뭐만 나와 있을 수 있다고요? 네, 여기 있는 곱하기 물론 생략돼 있지만 곱하기, 여기도 곱하기 생략돼 있고 여기도 곱하기 생략돼 있고 곱하기 생략돼 있지만 곱하기들로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우리 넘어가서 필수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